손발이 시리고 차가운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겨울만 되면 고통스러우시죠? 장갑을 껴도 호호 불어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족냉증의 여러 원인과 수족냉증을 정말로 악화시키는 최악의 음식을 알아보고 수족냉증을 없애는 해결책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수족냉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상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이 으슬거리고 추워지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얼음 동동 냉면이 수족냉증에 더 안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안 좋을까요? 둘 다 얼음 들어있고 차가우니까 똑같지 않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수족냉증에는 둘 다 좋지는 않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얼죽아이신 분들 치고 수족냉증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여름철에 가끔 마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겨울에조차 얼죽아를 외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수족냉증에 왜 안 좋은지는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먼저 수족냉증의 원인들을 알아보죠. 첫째는 복부의 차가움입니다. 표면 온도가 있다면 또 심부 온도가 있어요. 내부 장기가 있는 부위의 온도를 말합니다. 특히 아랫배가 상당히 차가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전이라고 하는 배꼽 아랫부분인데요. 단전호흡한다 하여서 기를 모으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평상시 차가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되면 장기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온을 올리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장기화되었을 때 우리 몸은 기어 상태가 되겠죠. 단전의 기가 부족하면 아랫배가 차가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빈혈이나 체액 부족입니다. 혈액이 돌아야 몸 구석구석이 따뜻할 텐데 혈액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철분이나 조혈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 빈혈이 올 수 있는데요.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어서 채식주의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채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족냉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반면 철분, 엽산, 비타민 B12, 구리 등 영양소는 풍부한데 물을 잘 마시지 않거나 마셔도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가서 체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체액량이 모자라 혈 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을 많이 마셔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염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 부족, 즉 지나친 저염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병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실제 화병을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 분들은 화병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울분과 서름을 참고 사신 분들이 화병이 잘 걸렸는데요. 이 오목가슴에 화기가 많이 쌓입니다. 강하게 억눌린 감정, 지속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가슴 답답, 우울, 불안, 초조, 소화불량, 불면, 두통, 통증 등 신체적 반응도 다양하죠. 온몸에 골고루 퍼져야 될 화기가 한 곳에 응어리져서 쌓이니 손발은 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불렸던 자율신경 기능 이상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부교감 신경은 저하되고요. 긴장, 불안, 혈관 수축 등을 일으키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면 혈관 수축으로 인해 수족냉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이 불화자가 많이 겹친 글자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열이 그쪽으로 몰려서 다 소모가 돼버려요.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고 막히면 당연히 혈액순환은 안 되겠죠. 심장에서 가장 먼 손발은 더더욱 혈액이 잘 돌지 못합니다. 염증 독소가 있는 곳에 지방세포가 달라들면서 지방 축적이 늘어나게 되죠. 뱃살이 있으신 분들은 아랫배가 냉한 경우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뱃속을 차게 해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체액을 고갈되게 하죠. 거기다 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므로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악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족냉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본으로 보온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겨울에 장갑, 두꺼운 양말, 핫팩 등을 이용하시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시에는 이런 온열 데스크 매트가 있어요. 마우스패드 겸용인데 따뜻하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5단계 온도 조절에 오염에 강하고 소음이 전혀 없어서 겨울철에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서 고정 댓글에 제가 구매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음악이 필요하시면 제 서브 채널 젠 프레크 하모니를 이용하시고요. 세 번째, 따뜻한 9번 구운 죽염수를 매일 마십니다. 소금은 바다의 음기를 태양의 양기로 응축시킨 결정체인데, 죽염은 이것을 또 9번을 구워서 양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소금물로 체액을 채워주고 저혈압도 개선이 됩니다. 죽염을 드실 때는 9번 구운 죽염이 좋아요. 네 번째, 차가운 음식을 멀리하고 생강, 대추, 계피, 마늘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머리로 열이 오르는 사람은 그런 음식들이 좋지 않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채식주의보다는 동물성 식품으로 고기, 계란 등도 섭취를 해주세요. 다섯 번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줍니다. 운동은 전신의 기혈순환을 도와주어서 아주 좋은데요. 적절한 근력 운동과 러닝을 포함한 유산소 운동을 겸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여섯째, 족욕을 해주고 식품으로 섭취하기 힘들다면 철분제,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오메가3, 마그네슘 등이 다 도움이 되니까요. 영양제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몸이 좋아질 때 손발이 먼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고생하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